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탈락업체로부터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5일 선정업체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하고 현재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포류됐던 웅포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또다시 포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해 열린 익산 서동축제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로 분석한 평가보고서에서 82%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와 문화재단은 체험과 먹거리 부족 등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서동축제를 전국적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과 충남 시민단체들이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금강하구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해수 유통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선정 취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며 지난 5일 해당 업체를 상대로 청문까지 진행했는데요. 올해부터 웅포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되기는커녕 자칫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2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웅포관광지 3지구. 올해부터 4년 동안 2,400억 원을 들여 테마형 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S1건설을 선정한 상황. 하지만 익산시가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며 취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청문 결과는 S1건설에 통보됐고 절차상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는 이달 말이면 판가름납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서 연락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선정 과정에서의 하자는 공모지침서 위반이나 사업 제안서 기준 미충족, 컨소시엄 구성회사 감사보고서 누락 등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지난해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에 감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면 해당 업체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이나 가처분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니까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걸리는 거죠. 익산시의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개발계획과 재무상태 등을 검토한 후 이뤄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까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통해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는 만큼 이번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 협약을 거쳐 올해부터 대규모 관광 개발을 시작하려 했던 웅포관광지 3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기는커녕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올해 들어 군산에서 첫 투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산하 첨단 소재와 풍천 엔지니어링은 오늘 군산시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하 첨단 소재는 새만금 산업단지 209 12,000제곱미터에 127억 원을 투자해 화학 소재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또 풍천 엔지니어링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생산 공장에 이어 새만금 산업단지 109에도 공장을 짓기로 하고 23억 원을 투자합니다.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마다 자체적으로 준설 공사를 하겠다며 신청하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SGC 에너지와 S-오일, 선광 등 3개 업체가 비관리청 준설 공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수심이 낮아져 선박을 통한 하역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신청한 준설 규모는 11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특히 업체들이 준설에 나선다 해도 마땅한 투기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승환 도교육감이 수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수능을 폐지하거나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고사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의 수능은 출제위원의 절반이 교수라며 교수가 어떻게 아이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교 존재 근거는 학생의 존엄한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망경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월동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경강 조류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황새 월동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새가 만경강 익산천 합류 지점에서 마산천 합류 지점을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마산천 주변에서는 다수의 노랑부리 저새와 흰꼬리 수리, 독수리 등 희귀종 13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익산 서동축제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평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시와 문화재단은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서동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23일 동안 금마 서동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익산 서동축제. 축제 기간 동안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이 방문하고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서동축제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정하기 위한 평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보고서는 서동축제 기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축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87%로 나타났고 종합 만족도는 평균값 5.55로 지난 축제 5.2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만의 이야기가 담긴 백제유등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문화공연이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고 새로 선보인 24척의 배와 수상공연, 소원 터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적인 점과 먹거리의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단은 보고서에 드러난 개선 사항을 연구, 보완해 더 나은 축제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는 오프라인에 좀 중점적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방문객을 제외한 타 지역 방문객이 20%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도내에 집중됐던 축제 홍보 전략을 수정, 지역별로 권역을 설정해 홍보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익산의 서동축제를 익산 시민은 물론 전 국민 나아가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그런 익산에 자랑할 만한 축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축제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익산을 넘어 도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동축제.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3,097명으로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768명, 해외 유입 239명입니다. 사망자는 4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11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7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1명, 익산 12명, 김제 10명, 군산 6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역학조사 결과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특히 가족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79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9일 기준 0.91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율이 50%에 도달했습니다. 시는 어제 기준 누적 코로나19 접종자 수는 1차 접종 24만 523명,
2차 접종 23만 6,107명, 3차 추가 접종 13만 9,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95.5%며 3차 접종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3차 접종률 전국 평균 41%와 비교해 9%나 높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91.5%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여행사 577곳에 오는 1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는 여행사는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북과 충남의 시민단체들이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를 구성하고 오늘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는 지금의 금강하구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지자체 간 물 이용에 대한 갈등 문제를 시민단체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청 대강당, 전북과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90여 개 시민단체가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금강하구의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삶의 편리를 위해 금강하구역의 생태계를 훼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금강하구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진위는 해수유통과 하구보건특별법 제정도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간 물 이용에 대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금강하구의 생태 환경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시민단체가 연대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금강 녹조에서 독성이 검출돼 농작물의 안전성과 금강 하류 지역 주민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해수유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록색 죽과 같은 그런 시럽 상태로 손으로 건져 올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외국에서는 사람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물이 그대로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수유통의 관건은 용수 확보. 현재 1.8km의 금강 하구뚝은 공업용과 농업용으로 연간 3억 6천만 톤의 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수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하구 복원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 하구뚝에서 10km 내에 보면은 취양수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양수장 4개만 상류로 옮기게 되면은 기존에 쓰던 물 이용은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옮기는 비용도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전라북도 충남이 손만 잡는다면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의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군산시 인구가 지난해 2,555명이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5,304명입니다. 인구 감소 원인으로는 사망 등 자연 감소가 551명으로 23%를 차지했고 일자리 등 사회적 유출이 34%인 8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지역 농촌에 최근 3년간 7,000명 가까이 유입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5,157세대 6,960명이 농촌으로 유입됐습니다. 이 중 귀농이 488명, 귀촌이 6,472명입니다. 익산시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전자금과 농업 창업 융자금, 주택수리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림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290억 원을 투입해 산림재해 일자리 1,500개, 공공산림가꾸기 160개 등 7개 분야에 걸쳐 1,700여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림 관련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도내 교통사고와 화재, 자살 분야 안전도가 지난해 기준 행정안전부의 안전도 평가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감염병과 생활안전, 범죄 분야 안전도는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전도 등급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함을 나타내고 5등급까지 매겨집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안전도 등급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 여산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24분쯤 불이 났으며 비닐하우스 한 동과 차량 한 대, 냉장고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4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대선과 지선을 맞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입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30건의 선거 불법 행위를 적발해 85건, 15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가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해 첫 주 도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0.09% 오른 105.5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세 가격 지수도 103.6으로 지난주보다 0.1% 올랐습니다. 두 지수 모두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에 이어 상승폭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관련해 민간 부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웅포면 이장단 협의회와 익산 시니어 클럽, 익산 산림조합 등 26개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내년까지 추진되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가운데 아가숲과 시민의 숲, 원서간 마을 참여숲 등을 민간 참여 분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새만금 K-팝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K-팝 축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개발청은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등 총 6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등 도내 5개 시군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와 산림청은 군산을 비롯해 임실과 순창, 완주, 장수 등 5개 시군에 대해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찰 대상은 4만 헥타르 규모이며 고사목 등이 발견되면 상반기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HY테크가 1,000만 원 상당의 군산 짬뽕라면 256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흥봉이 봉사단이 흥남동네 홀몸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군산 옥서면 옥서 자율방범대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최고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